하하하 웃더니 뛰어갔답니다. 네. 이름 모를 내용일 수 있는데 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국인이 네. 현역 미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 병사가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고 미국으로 호송되는 상황이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월북 미군이 한국서 폭행으로 체포됐다 최근 풀려났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풀려나서 자유의 몸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중이었다는 건데 조금씩 사실관계가 보도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확히 다 안 밝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미국 정부도. 네.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군 현역 병사가 판문점을 견학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게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기 특파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늦은 밤일 텐데 이렇게 상클 시청자들 위해서 나오셨군요. 저 오랜만에 인사부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밤 9시 조금 지났으니까 늦은 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녁 식사하러 가다가 중계를 지시하는 이가요 앵커 전화 받고 다시 돌아와서 불이 났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출출한 점은 있습니다. 네. 상클 시청자 여러분께 개편 후 첫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우리 식사를 못 하셨어요. 나 김필규 네. 기자도 상크리라고 맞아요.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근데 이 미군 월북 사건이 미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설명을 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미군 병사의 월북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In terms of my concerns,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s. 예,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는 온통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인 이 정보는 현재 파악 중이라면서 일단 국방부가 북측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었습니다. 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보고 받았고 또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왜 과연 이런 일을 벌였는가? 왜 북한으로 갔느냐입니다.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재승 기자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정확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북한 병사는 트래비스 킹 2병, 계급은 2병이고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입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이곳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한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막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추가 징계를 받게 될 처지였는데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까지 통과한 뒤 다시 어떻게 됐는지 밖으로 나와서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주변 목격자에 따르면 큰 소리로 하하하 하고 외친 뒤 건물 사이로 뛰어갔고 곧장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다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 매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또 궁금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분계선 넘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와. 네, 저 오늘 새벽이죠. 북한이 그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자, 이게 월북한 미군 병사 송환과 관련해서 협상할 때를 위한 전략이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 연관성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다만 이 월북한 미군 병사 송환을 위해서 지금 꽉 막혀있던 북미 관계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미국 정부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 측에 도움을 요청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워낙에 높은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논의로까지 이어지는 건 현재로서는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군의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와 있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 이등병의 일탈 행위가 북미 관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좀 다른 사안까지 연결해서 더 커질지 참 저희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못다한 식사 저희 연결 때문에 목단 저녁 식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상크리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재승 기자, 아니 네. 이렇게 쉽게 월북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도 왠지 이런 월북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들거든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네. 판문점 갔다 그냥 월북한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네네. 있죠. 통상 이 판문점 견학은 군정위원회 회의실이나 도보다리 등 군사 분계선과 인접한 장소들을 돌아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 판문점에 있는 파란색 건물 회의실 안은 유일하게 경계석을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우리 측이 견학할 때는 북측에서 나가주고 북측 사용된 우리 측에서 못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 영화 JSA에 나오는 다리는 현재는 군인도 넘어갈 수 없는 구역입니다. 민간인이 월북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미군이 직접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나요? 네, 그 이번 사건처럼 한국에 배치된 미군이 자기 의지로 이 북한행을 선택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처음은 또 아닙니다. 처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 국방부는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총 6명의 주한미군이 월북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 6명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로버트 젠킨스 하사로 그는 1965년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중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될까 두려워서 탈영을 했고 북한으로 갔습니다. 결국 이제 미군들의 탈영 이유가 좀 이런 어떤 본인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그럴 때 탈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은 그를 반미 선진에 이용을 했고요. 젠킨스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결혼한 뒤에 북한 생활 39년 만에 일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월북한 이 미군 이 사건, 만약 미국이 신병 인도를 또 북한에 요청할 경우에 또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